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화백은 김한기 화백입니다.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국내 근현대사 예술 역사상 굉장히 유명하시고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이제 화가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내 화가를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도 김한기 화백의 작품을 보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한기 화백 작품 보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도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 굉장히 김한기 화백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았고, 그리고 작품들도 많이 실물로 보고 싶어서 김한기 환기재단에 이제 김한기 미술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김한기 화백의 부인분이셨던 변동님, 그리고 이제 김향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던 분의 이제 그 김한기님의 서포팅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셨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김향한 화백도 굉장히 본인만의 특색이 있는 화풍으로 그림을 정말 멋지게 그리시는 분이신데요. 신여성으로서 굉장히 배움도 깊이 있게 하셨고 예술에 대한 그런 애정도 엄청 나셨는데 남편으로 두고 있는 김한기 화백의 예술적인 그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시고 그분을 위한 서포팅을 굉장히 아낌없이 해줬던 분으로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도 당대 이제 다른 화백들처럼 일본 유학을 먼저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술적인 면모를 조금씩 안목을 키우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47년에 이제 국내 최초의 추상미술 학파를 만드세요. 약간 단체를 창설하셨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던 장욱진, 김한기 본인, 그리고 유영국, 그리고 이규상님 이렇게 결성을 해서 국내에 이제 최초의 추상미술 그리고 순수 미술을 위한 그런 운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세요. 이 신사실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운동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것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예술적인 것, 오직 미술을 위한 것만으로 이제 우리 투혼을 하자라는 정신으로 이제 만드신 그런 파이고요. 결성 단체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추상미술적인 연구와 깊이 있는 활동을 해 나가시거든요. 56년에 아내분이신 김향한 화백의 제안으로 인해 유럽의 이제 미술 시장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으로 이제 유럽으로 프랑스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도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유럽은 아는 사람도 없고 프랑스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도 굉장히 높을 텐데, 김향한 화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터프하게 내가 자리 다 마련해 둘 테니까 당신은 그림이나 그리는데 열중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먼저 파리로 떠나서 살 집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김한기 화백이 미술 활동 그리고 이제 전시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사람들도 다 만나놓고 언어적으로도 정말 완벽하게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공부를 해두신 상태로 이제 김한기 화백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파리에서 이제 본인의 개인전도 여시면서 굉장히 본인만의 그 화풍으로 세계 미술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그런 김한기 화백이신데요.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아무래도 해외에 지내는 동안 뭔가 채워지지 않은 열망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활동하실 때는 느끼지 못하셨던 이제 뭔가 한국적인 정서를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그리고 추상미술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본인만의 색감을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센사실파 활동 중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인데 이제 사슴,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슴이라든지 매화꽃, 그리고 여인, 그리고 항아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이건희 컬렉션을 가셔도 굉장히 큰 캔버스에 파스텔 톤의 너무 예쁜 반추상의 그림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직접 보시면 그 감동적인 순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항아리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셨던 김한기 화백이셨어요. 조선 백자도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모티브로서도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대상으로서 삼으셨어요.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인상 깊게 그 전시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 항아리는 만드는 방법조차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조선 백자 같은 경우는 그 매끈한 그 표면과 그 하얀 그 백자의 느낌이 주는 뭔가 그 완벽한 그 느낌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근데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이 이제 하나의 항아리를 굽는 게 아니라 항아리 반씩을 만들어 이 둘을 이제 포개어서 이 중간의 틈을 이제 물로써 메꾸고 사람의 손으로서 이제 손질을 해서 그 틈을 없애는 식의 형태로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데요. 달항아리 같은 경우는 실제 조선에서 이제 생활 식기로서 사용도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틈이 살짝 보이고 약간 인간의 그 손자국이 살짝 보이는 듯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진짜 인간미가 보이고 그리고 그것 또한 굉장히 높이 사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상들의 어떠한 그 인정, 그 정, 그리고 약간의 흠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폭넓은 마음 이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실 백자보다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그런 달 항아리였는데요. 이름도 너무 예쁘잖아요. 김한기 화백도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한국인의 정서, 그런 인간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포용할 줄 아는 마음씨 같은 것을 그 넉넉한 마음을 보시고 굉장히 그 항아리를 뭔가 가장 한국적인 그리고 본인과 이제 투영해서 보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모티브로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희 컬렉션에서 이제 여인과 항아리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파스텔 톤의 색면이 굉장히 아름답고 누구 하나 나 더 봐주세요. 이런 색감이 없고 구성적으로도 굉장히 조화가 아름다운 작품이어서 딱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담백한 한국적인 정서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일 거거든요. 뭔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구성이라든지 어떤 여인상의 포즈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의 어떠한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오로지 김한기 화백의 그 뭔가 한국적인 정서를 품어내고 싶으신 그 서정적인 느낌? 대상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이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작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갔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산울림이라는 작품이에요. 산울림 19, 11, 73, 샵 307이라는 이름인데 이 작품을 읽는 방법은요. 앞에부터 일, 월, 년 번호로 읽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73년 11월 19일에 만들어진 307번째 작품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산울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모든 작품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정상적인 평가에서 봤을 때 이제 작가의 전성기 작품을 굉장히 높은 값어치로 치어요. 당연히 가격대도 비싼데 그 가격대가 비싸다는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평가에서 높이 친다는 거의 의미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리고 그 기점으로 그 후배 작가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줬는지 이 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희 컬렉션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김한기 화백이
가장 이제 절정기를 찍었던 시기가 이제 뉴욕에서의 그림을 그린 이제 전면 전화 제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산울림 제품인데요. 김한기화백은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으셨고 이제 국내에서도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작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63년에 이제 출전하신 브라질 비엔날렌 그 계기에서 그런 이벤트에서 본인이 뭔가 느낀 그 지역적 한계 그리고 본인의 예술적인 뭔가 부족함, 갈증 이런 것을 뭔가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욕행을 선택하셨어요. 뉴욕에는 지인도 없고 아직까지 이름이 나지 않은 곳이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선택이셨을 텐데 그 도전 의식도 저는 너무 존경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 하고 본인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면점화가 이제 나타나기 이전에 그 뭔가 그 연구 과정과 그분의 이제 고뇌를 좀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도 많았고 책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뭔가 부족한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어떤 거에서 무엇을 빼야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대작들 전면점화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이제 점을 이루는 캔버스 전체에 네모난 사각형의 띠를 되두르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행위가 일어나는 이제 단색면의 그런 색면을 가진 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캔버스 전체에 악교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물감으로 점을 찍고 그 점을 두르는 테두리, 네모 사각형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행위를 이루는 식의 방법으로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수련 과정 같기도 하고 본인에 대한 철학을 나타내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죠. 당시에 이제 65년대, 63년대 이때쯤에 이제 미국의 예술 상황을 보면 추상 표현주의가 굉장히 왕성하던 시기였는데 뉴욕 스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잭슨 폴락 그리고 윌리엄 드쿠닝 이 작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스처 아트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예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교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거치게 표현하는 식의 추상 표현주의 화풍이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그런 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 거의 메인 아트 인더스트리에서 거의 메인 스트림으로서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유행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스쿨의 뒤를 이은 이제 워싱턴 DC의 이제 컬러필드 스쿨의 그런 생면 추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품으로는 로스코의 그 그림과 헬렌 프랭켄틀러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잭슨 폴락의 아내로도 많이 유명하지만 화단에서는 여성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추상 화가거든요. 크레이즈너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제 본인의 감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전후 상황에 약간 뭔가 인간으로서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절망을 통해서 느껴지는 분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그 추상표현주의 미국에서 일어난 추상표현주의의 약간 특징이에요. 그리고 로스코 같은 경우는 철학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녹여서 그 색과 그 면의 조화를 통해서 관객에게 이걸 느껴보도록 하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데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적인 정서나 어떠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고 굉장히 담대하고 담백하게 한국적인 정서만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얘기하려 하지 않지만 뭔가 느껴지는 어떠한 교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자연을 보고 느낄 법한 그런 감동을 김한기 화백의 그림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인데 아무래도 그 색면을 채우고 있는 그 단색이 이제 그 면에 따라서 바뀌는 뭔가 그 옴브레의 색감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뭔가 각자 개별적으로 특징이 있는 그 점과 선들, 이런 기호들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우주의 궤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가 밤하늘 누워서 별 보면 정말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고 계속 보게 되는 그런 현상 있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김한기 화백의 전면전환 작품을 보면 그런 몰입도, 그런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 너무 좋아하고요. 이번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다 한 입을 모아 확언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술계나 예술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미술학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으로서 예술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감상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문화인의 1인일 뿐인데요. 뭐 추후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제 진로의 방향을 이끌지는 미지수지만 현재까지는 뭐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국내에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 굉장히 기대할 만한 기대작들이 전시를 예정을 두고서 복원 작업을 계속하고 관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굉장히 기대되는 바이고요. 현재 국현미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는 국내의 근현대 미술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컬렉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굉장히 한국 미술사나 근현대사에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뭐 책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글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근현대 미술사의 굉장히 큰 거장들의 작품들을 두 눈으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컬렉션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그 중에는 이제 이미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만들었다라는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라 또 기사를 읽어보고 또 글을 접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평가할 그런 주제도 되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한국 미술사가 아직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아는 게 이제 굉장히 부족한 알아갈 게 너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컬렉션 자체는 이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특정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미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된 그런 화백들의 작품들일지라도 이렇게 커다란 그 스케일의 그분들의 굉장히 전성기 시기의 작품들, 대작들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그 기회 자체가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엄청난 기증작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시를 진행을 해 갈지 그 전시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의논이 오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단지 뭐 예술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바람이라면 지금 현재 이게 아무리 패드 현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그 이름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극도로 촉발되어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이 귀중한 소장품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예술이나 미술이라는 분야가 어떠한 특정 집단 아니면 특정 지식인들을 위한 그런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국민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총 4부, 5부작으로 제가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후기를 이렇게 남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7분의 작가들을 언급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5분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너무 약간 아직 미숙해서 컨텐츠를 최대한 이제 뭔가 정보화한, 그리고 굉장히 이미 인증된 어떤 정보 전달의 컨셉으로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너무 싱겁고 시시했다 느끼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딱딱해서 지루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야에 정말 큰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갈 계획이에요. 아직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컨텐츠였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노력해서 발전해 갈 그런 계획에 있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건희 컬렉션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영상적으로 퀄리티 높고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 다음 회 또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